오늘 해설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통찰과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였어요. 특히 이제 이분은 젊은 여성분이신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너무나 가난한 집에 씹어 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집에 씹어 오게 됐고, 이분은 어머님은 좀 유복한 집에 살았던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런 분이 너무나 가난한 집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거의 뭐 무슨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될 만큼 안 좋은 집에 살았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머니로부터 너무나 지나친 이제 통제와 간섭을 받게 돼요. 이분이 뭐랄까 좀 외모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로서 이게 너무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성이 돼서까지도 통금을 시키고, 뭐 조금만 늦으면 전화하고 못 가게 하고, 어디 뭐 친구랑 여행 가려고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감언서를 못 가게 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통제를, 과도하게 통제를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동생은 다 해주고, 남자니까 또 동생이니까,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뭔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도 있지만 바로 내 옆에 누군가와 비교가 될 때 그 비교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정확히 내 동생은 한 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동생은 다 하게 해주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해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본인 표현이 그래요. 지구를 부실 것 같은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뭐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런 엄청난 괴로움들을 겪었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차례 다 지나간 것 같았는데, 그 남자친구를 만들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또 그렇게 통제와 간섭을 하면서 여태까지 잠재해뒀던 것들이 또 이렇게 터져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얘기 좀 들을 건데,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젊은 여성의 무익 속에서, 미혼의 젊은 여성의 무익 속에서 나오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 에세이를 쓰고 있는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현재 어떤 모습인가요? 나를 고군분투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걸 보는 기분 어때요? 안아주고 싶어요. 그렇죠. 안아주세요. 이 현재에게 전해주고 싶은 지혜와 사랑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말로 좀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지금 겪고 있는 것들, 마음으로만 아웅다웅하고 심란한 것들. 근데 그걸 그렇게 그 아웅다웅한 것들에 착 달라붙어서 볼 필요 없어.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계속. 여기서 바라보면 네가 가는 길은 결국에는 잘 오고 있고,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 있게. 너무 조바심 부리지 말고 그냥 너 자신을 좀 더 믿어주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 너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들,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도 잘 느껴봐.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거야.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마음의 감사함을 느끼고 너도 같이 돌려줄 수 있으면 더 좋잖아. 좋아요. 자, 그나저나 현재 뭘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계획도 무성하고 이루고 싶은 꿈들도 있는데 그 마음만 무성하고 정작 용기가 잘 안 나요.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따라가 보면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생겼던 상처와 결핍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위로와 조언을 전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물론 너는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그 안에도 다 사랑이 있었어.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는 한편으로는 너를 너무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더 잘해보고 싶었던 건데 엄마도 방법이 서툴렀던 거야. 엄마는 그것이 사랑을 준다고 믿었어. 그 의도를 봐줘. 엄마의 그 예쁜 의도가 있잖아. 아유. 왜 너 힘든 거 엄마 투정 부려. 엄마 마음도 좀 알아줘. 엄마도 외롭대. 너가 안 알아주니까. 아휴.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시절이 좀 힘들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응어리나 찌꺼기들은 어떻게 풀어보려고 권하고 싶으세요? 그거는 너가 마음을 열고 용서를 해줘야 돼. 아하. 내가 볼 때는 너네 엄마들이 너한테 수많은 용서를 구했어. 그거를 마음을 닫고 안 열어주고 있는 것도 너의 선택이야. 용기를 내. 마음을 열어봐. 아휴. 괜찮아. 안 해봐서 그래야지. 해보면 너무 좋은데 막상 하면 진짜 좋아할 거면서. 조금만 열어봐. 좋아요. 늘 시작이 어려운 거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어떤 시작부터 해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사소한 거는. 엄마랑 눈빛으로라도 따뜻한 눈빛으로라도 한번 주고받아봐. 아. 말로 하기 쑥스럽고 행동으로 하기 부끄러우면 작은 표정이나 눈빛으로만으로 그 곁부터 열려 이제. 너무 좋은 조언이네요.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엄마의 애증 앞으로 어떻게 풀어보길 바라세요? 엄마는 그래도 이 덕분에 스스로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오히려 는 변화하려는 노력은 잘 안 하고 엄마를 바꾸려는 노력만 더 많이 했어. 아, 그래서 이제는 엄마는 내가 볼 때는 할 만큼 많이 하셨으니까 아, 너가 스스로를 조금 이제까지 안 해본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봐. 좋아요. 엄마는 항상 너한테는 힘들게 한 존재, 아프게 한 존재, 나는 피해자야.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붙지 말고 그래도 엄마가 너를 떠나간 적은 없었다. 솔직히 엄마도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었어. 너를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어. 근데도 엄마는 널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잖아. 그게 엄마의 사랑이야. 엄마는 널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느껴봐. 좋아요. 너무 좋은 조언이었고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그 모녀와의 관계가 잘 드러나죠. 그래요. 이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무친 원망과 그 분노와 이런 게 많았는지가 잘 드러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자, 그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그 예쁜 마음을 좀 봐줘라. 그리고 엄마는 너에게 이미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거를 마음을 닫고 안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래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수많은 좀 좋지 않은 부모님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그 어떤 부모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해서 정말 이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 잠깐이라도 어떤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제 너무나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되죠. 너무나 과도한 집착.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날개를 달아주게 하는 법인데, 이 사랑이란 이름의 집착은 이 자녀를 족쇄를 채우게 되고 굴레를 채우게 되죠. 거의 이렇게 마음의 감옥에 살게 만들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다른 이유도 아닌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런 안타까운 이런 애증이, 원래 이런 걸 애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걸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피해자로 나 자신을 프레임하게 되고, 그거를 느껴도 인정하지 않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죠. 거기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들으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을 거쳐온 현재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아, 이쁜 게 너무 많아요. 응? 이쁜 면이 너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아요. 힘들 때 그것을 양분 삼아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걸 발판 삼아서 그래도 성장해 보려고 했다. 기특해. 좋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달라고 당부하고 싶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쉽게 생각해, 쉽게. 좋아요. 어려운 길로 갈 것 같으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서 용기가 안 나잖아. 간단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용기 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 쉽게 생각해, 쉽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부터 좀 쉽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 같은 것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음. 너가 너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할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럴 거 없어.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네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정하는 것을만 목표를 둔다. 너가 가장 잘하는 것은 그 한 가지를 이루는 것.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믿어. 그것만 하면 넌 이미 훌륭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시작이야.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진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얘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이런 공부들 발판 삼아서 나중에는 너랑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 조금 어린 후배들, 동생들에게 너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나 조언거리가 생길 거야. 그 이야기가 그 친구들한테는 힘이 돼. 좋아요. 얼마나 좋아.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을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조차도 다 그날을 위한 거다. 그래요. 자, 그 과정에서 앞으로의 인간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려고 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지나치게 심하게 굴 필요가 없어. 소심하게? 네. 아하, 좋아요. 애들이 너가 너무 부담스럽대. 어허. 너가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약간 소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어색해지고 소심해진대. 너가 보여지는 게 남들도 같이 느껴지는 거니까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봐. 사람들이 너가 어색하고 무서워서 말을 못 걸잖아. 자,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연애도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에휴, 남자친구가 네 부모가 아니야. 남자친구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마. 그 친구들에게도 너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 같이 주고받고 해야지.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것도 네 욕심이야. 걔네들이 널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너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얘기 같잖아.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너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어. 너 안에는 정말 큰 사랑의 힘이 있어. 그 사랑으로
너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더 빛나게 될 거야. 너는 그 힘이 있어. 그리고 좋아요. 너무 잘할 거야. 좋아요. 그리고 또 현재 좀 너무나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느꼈던 경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돈을 떠나서 돈 밖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배우려고.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구나 배우려고. 그랬잖아. 실제로 너네 아빠가 돈이 없어도 얼마나 널 사랑했니. 그거 배우려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자유로워. 그것만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이 없어. 직접 경험해서 알잖아. 그거 배우려고 한 거야.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잘 풀릴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준비가 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과거에 좀 건강도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모두 다 마음의 병. 아하. 네가 마음을 스스로 움츠러들고 에너지가 순환되지 못하게 응집되어 있으니까 그 응집된 부분으로부터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좋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풀고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가 놔줘. 놔준다. 무엇을? 용서해주는 것과 비슷해. 아. 풀어줘. 아하. 내려놔줘. 보내줘. 움켜쥐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줘. 좋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놓는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놓는 행동일까요? 심장 안에 콕콕콕 찌르는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그 아픈 상처를 계속 쥐고 있지 말고 그 콕콕콕 찌르는 그 느낌들을 풀어놔줘.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편안해지지. 좋아요. 그래요. 여기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도 좀 공통 질문이 이어져가지고요. 이제 그 앞으로 진로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을 거다 라고 했고,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애들이 너가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한다, 너무 이렇게 소심해하는 모습, 불편하고 호소하는 모습, 상대도 느낀다는 거죠. 상대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상대방이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은데, 물론 명시적으로는 모르지만 느낌은 전해지거든요. 느낌은. 그래서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 있으면 괜히 뭔가 좀 불안하고 좀 어색하고, 보통 상대방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전해져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왜 사람들은 내 주위에만 있으면 이렇게 나를 불편해하고 어색하고 그러지? 때로는 그게 내 안의 에너지가 그렇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가 무서워서 부담스러워서 어색해서 말 걸지 못한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응어러진 감정들이 가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던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남자친구가 네 부모가 아니야. 받으러 가는 네 욕심이야 하면서 너 안에 정말 큰 사람의 힘이 있어. 너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빛나게 해줘. 잘 살 거야.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늘 사랑을 받는 거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사랑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 안에 상처만 가득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준 가해자가 풀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해자는 저쪽에 있고 난 피해자니까. 나는 상처밖에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죠?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에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받은 사랑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웃어줄 수가 있고, 무언가를 힘든 사람한테 위로를 해줄 수가 있고, 용서도 할 수 있죠. 이게 단지 그 생각의 차이로 내 안에 없던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사랑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을 꺼내서 줬을 때 누군가는 행복해하고 그 행복이 나한테 돌아오고 이런 선순환이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 얘기 듣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이 너무나 어린 시절에 그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리고 또 그 궁핍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통제하려는 엄마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 표현이 그래요.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그 돈에 이렇게 통제되는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너희 아빠는 너를 사랑해주는 경험 있지 않냐. 돈이 없어도 사랑을 해준 경험 있지 않냐. 그걸 배우려고 한 거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깨우치고 배우게 되면 이제 나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궁핍과 더 큰 괴로움과 그것을 더 격렬하게 배울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오게 되죠.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어렵게 가게 되죠. 지혜로운 답변이었고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난 이해해요. 우리 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나요? 얘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당신을 더 자주 느끼고 교감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나랑 대화 나누려 봐. 그래. 속에서 고요하게 가만하게 바른 마음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랑 같이 만날 수 있어.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나도 너를 더 잘 만날 수 있어. 마음에 이런저런 자본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좋아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용하게 혼자 사색하듯이 공원 같은 데 걸어도 좋고 명상하듯 앉아서 가만히 몸 주변에 있는 공기의 흐름들을 느껴보는 것도 좋아. 그리고 나를 떠올려. 좋아요. 그래, 그럼 당신 어떻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가와서 널 안아주지. 아하, 아이고, 너무 좋은 느낌이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혹시 세상 사람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 마음이 궁핍해 보여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 아이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믿지를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좋아요. 그래요. 그런 청년들에게 직접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너가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그대로 나에게는 사랑이고 너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미움 받을 짓을 했다 해도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부모님과 쌓인 애증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과 애증이 깊은 청년들에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약속된 거래가 있어요. 다시 말해줄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약속된 거래가 약속된 있어요. 거래. 네. 그 역할극을 한 거예요. 그 역할 그거를 했을 때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음,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에휴. 그게 서로를 아프게 하려고 그게 목적인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아파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시 봉합해 나가는 과정,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사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질이 더 중요했구나라는 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바닥에서부터 나와요.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변치 않는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안정감이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그 원망이 깊어지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럼 마음을 닫아버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같이 용기를 내줘. 음, 물론 내가 다 받은 상처나 아픔들이 있어. 그 상처나 아픔들도 치유받아야 마땅하고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이 있어. 그런데 그거는 수동적으로 받길 기다려서는 안 돼. 너도 같이 용기를 내줘야 돼.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해야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 스스로 더 커질 거야. 좋아요. 자, 아까 그 부모 자식 간에 계약을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인연으로, 어떤 계약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각자 도달하고 싶은 목표치가 있어요.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일종의 푸시 역할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뭔가 부모 자식 간에는 특별한 인연으로 내려오나 봐요. 네, 어떤 인연인가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그 부모님들에게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전하고 싶으세요? 엄마 아빠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엄마 아빠도 당연히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어. 내가 너무 잘못했나? 내가 혹시 부족했을까?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 아이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걸까? 그런 걸로 너무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더 좋은 일들로 일어날 계기가 될 거야. 좋아요. 그래요. 좀 길어서 잠깐 끊어갈게요. 일단 여기 핵심 예명이 나왔죠? 부모와 자식 간엔 특별한 계약이 있다. 약속된 거래가 있다. 어디서? 저 하늘에서 역할극을 한 거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극을 한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떤 드라마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은 그 구하마 시대나 이럴 때는 뭐 무슨 연극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뭐 착한 며느리 괴롭히는 뭐 악독한 그런 캐릭터를 역한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동네를 지나가면은 동네 어른들이 저 나쁜 놈하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단지 연결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때는 그런 게 참 많았던 거예요.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에서 내려올 때 그런 역할을 약속하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에 출시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왜 특히 한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소울메이트라는 개념이 참 있잖아요. 소울메이트. 뭔가 이렇게 생을 거듭해가면서 반복되어가는 끊을 수 없는 아주
그 하늘에 맺어진 인연, 천생연분이라고 하나요? 이 소울메이트 참 감미롭고 로맨틱한 개념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이 소울메이트라는 게 마치 우리 권투 선수들이 시합 나가기 전에 띄워주는 스파링 파트너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그런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내 약점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파링 파트너가 그 나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려줘야 내가 거기를 강화하고 보완하고 연습하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자, 나의 약점을 그렇게 때려댔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역할을 굳이 하느냐? 왜? 이렇게 아파지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다시 용서하고 화합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한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이겨낼 힘이 그런 사랑이고 바닥에서 나온다는 거고 그런 본질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현실에서는 인간으로서 심지어는 아이로서 무방비 상태로 약자로서 피해자로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청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청년들에게 수동적으로 받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 너도 용기를 내줘야 해. 수동적으로 받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 용기를 내줘야 돼.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기쁨이 있어. 더 커질 거야. 그래요. 사실 이제 제가 그 많은 이런 갈등의 관계들을 보면 말이에요. 나는 피해를 받았고, 피해자고, 상처를 받았고, 가해자가 저기 있고. 아니, 제가 상처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왜 움직여? 제가 사과해야지. 제가 바뀌어야지. 나 꼼짝도 안 할 거야. 제가 움직일 때 꼼짝도 안 할 거야. 서로가 서로 이런 평행선을 달리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부 상담 전문가가 어떤 그 정말 사이가 안 좋은 부부를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부는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긴다는 건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행복할 수 없죠. 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져주는 길이 행복해지는 길로 가기도 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바뀔 기다려서 안 된다. 내가 진정 행복하게 바란다면 내가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것들을 더 극단적으로 더 치열하게 하기 위한 계약과 약속을 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 푸시를 하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애증이 이렇게 극단적이고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상처받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그 아이의 의사를 좀 들어줘. 그 아이가 분명히 표현하는 바가 있을 거야.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 그러면 아이도 느껴. 엄마가 내 마음을 들어주네. 엄마가 이제는 나를 조금씩 인정해주네. 그 과정 안에서 같이 마음이 열려갈 거야. 그게 엄마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고 억지 부리는 것 같고 혹 때로는 정말 떼쓰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뭐 떼잖아. 그러라고 해. 그때뿐이야. 그거를 잘 받아주면 아이도 같이 마음이 열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아이에게 어떻게
키워달라고 당부하고 싶으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아지고 여기서 저기서 보는 게 많아져서 그런 것들 자기 아이한테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아기가 나한테 주는 신호를 보세요. 아, 그 신호를 잘 보고 캐치하고 그거 바로바로 받아주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주로 어떤 신호를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아주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그 아기에게 그 아기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줄까? 내가 엄마가 뭘 해줄까?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이것만 자꾸 먼저 생각하는데 뭘 해줄까 하지 말고 일단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언지를 일단 관찰해요. 좋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를 판단해요. 근데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다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 책임, 좀 이런 강박이 있어요. 근데 잠깐 울고 있어도 되니까 아기가 잠깐 칭얼칭얼 거리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 아이를 먼저 봐주세요. 그냥 돋보여요. 그 순간들 그게 좀 쌓여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훈육도 필요한 거고요. 어떨 때 훈육이 필요한 걸까요? 이 아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필요한 정도의 가이드는 훈육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규칙성을 잡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늘 알려줘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아이한테 일단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아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란 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만 기다려줘요.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또 아이가 그런 훈육을 받지 않을 때는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갈등엔 어떻게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사회적 통념이 우선시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이의 의사 먼저 들어주고 그거를 수용해 받은 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내 의사를 일단 들어줬구나 하고 받아들여진 아이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사회에서도 같이 필요한 통념을 그때 아이에게 말하면 조금 더 설득하기가 쉬워요. 아하. 자, 여기 굉장히 좋은 그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뒷부분에 그 상담 소감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제일 이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 신기했다는 부분이 자신은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은, 출산을 해보지도 않은 미혼 여성인데 육아에 대해서 자기가 막 술술 말을 하더라는 바로 이 포인트가 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스스로가. 근데 실제로 너무나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런 미혼 여성에게 육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나 지혜로운 말들을 하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이미 이런 신성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이미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잠시 그거를 망각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처받은 자녀의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그리고 육아를 할 때 하는 말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죠. 일단은 들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그 육아에 있어서도 뭔가 요즘 뭐 너무 많은 육아 기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알아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조금 울더라도 침을 대더라도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부모님들은 불안하죠. 조급해요. 당장 무슨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기 시작하고 좀 얘도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짓을 한다 그러면 그냥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난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데 저거 만지고 싶은데 왜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마음을 일단 확인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고 나서 그거를 할지 말지 해줄지 말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뭐 무슨 노사관계나 이런 거 할 때도 아니 갑자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막 어떤 방침이 막 내려와요. 갑자기 막 이제부터는 퇴근 몇 시까지 해야 되고 출근 몇 시까지 해야 되고 출근 목적 어떻게 해야 되고 설명도 없이 막 그렇게 나와요.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사연으로 이런 전차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억지르는 것 같아도 좀 떼쓰는 것 같아도 들어줘야 된다. 그 아이의 마음을 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좀 부모 자식 간에 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말 한번 딱 던져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의도치 않게 너를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서운한 적이 있었나 듣고 싶다. 딱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좀 당황하겠죠? 그래도 계속 들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할 거고 막 울면서 막 떼를 쓰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 그렇게 듣다 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눌러야 됩니다. 일단은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꼭 잡고 들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부모로서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발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가 그 말을 다 쏟아내게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뭔가를 다 얘기했다는 느낌이 들 때 더도 말고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런지 몰랐다.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끝.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물론 아이도 모르지 않아요. 자기 말이 억지이고 떼쓰는 거 아이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는 떼쓰고 싶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엄마가 아빠가 알아줬으면 바라는 거지. 아이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다 쏟아내게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말이 통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마세요. 이제 또 이야기 들으면서 진행할게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의 부모님들은 너무 좀 사회적인 성공, 공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강박이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부모들에게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엄마 아빠가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 장단에 다 어차피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의 욕심은 욕심이고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인데 아이가 우선이죠. 자기 삶이 먼저니까. 엄마 아빠도 아이였을 때 그랬잖아요. 그래요. 어차피 잘 될 아이라고 믿고 있는 거. 어느 길로 가든 어차피 잘 될 거라는 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잘 될 거예요.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씨 같은 경우도 또 장성한 딸을 키우는 부모의 특별한 불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성한 딸을 키우는 부모의 불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에휴, 일단 엄마 아빠는 다 놨어요.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요.
뭔가 이렇게 사실 이 사회에서 장성한 딸이 잘못된 경험과 상처를 받을까봐 지나치게 이렇게 통제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기만행위예요. 자식을 기만? 향한. 네. 무슨 의미일까요?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는데 아하. 그 선들을 침범하는 게 음.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에는 침범당하는 거거든요. 그 침범당함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존재 자체랑 함께 어우러질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그 에너지가 부딪히지. 근데 대부분 그것이 사랑이란 이름의 불안이잖아요. 네. 그런 불안한 부모는 스스로 불안이 느낄 때 어떻게 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게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그 불안의 원흉은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아이를 믿지 못하는 거구나. 저런. 내가 내 아이를 조금만 믿어주세요. 아이들 다 느껴요. 엄마가 날 믿어준다. 아빠가 날 믿어준다. 좋아요. 믿음을 먹고 자란 아이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반대로 그렇게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끼는 청년들에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어찌 보면은 믿음을 받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이 외롭고 씁쓸하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되 좋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믿어주겠다. 우리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내가 나에게 해주겠다. 내가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것들을 일단은 적어보세요. 내가 엄마한테 받고 싶었던 거, 아빠한테 받고 싶었던 거, 위시리스트 같이 그런 것들을 쭉쭉쭉 적어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만큼은 꼭 해요. 아하, 그렇군요. 자, 여기서 끊어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이 나왔죠? 그래요. 자, 일단 몇 가지 앞에서 보면 이제 제가 좀 질문을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장성한 딸을 키우는 부모에 대한 불안. 엄밀히 말하면 이제 너무나 그 장성한 딸이 소위 말해서 여자로서 너무나 상처와 그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또 부모의 특별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도 더 그거를 이렇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소위 말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까지 통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기만행위고 폭력이라는 건데 다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안인 거죠. 단지 이 부모 자신이 불안하니까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내 불안을 하려는 거지. 이건 진정 내 아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자신의 불안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간섭하면서 일시적으로 뚫어놨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믿지 못하는구나. 거기에서 이 모든 불안이 시작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내 아이를 믿지 못하는구나. 여기가 진짜 불안한 건데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밖에 나가지 마. 어디 남자 만날 생각도 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이러면 내가 내 아이를 믿을 수 있겠어요? 더 못 믿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믿음받지 못한 청년들, 부모로부터 이렇게 믿음을 느껴보지 못한 청년들, 안타깝죠. 안타깝죠. 근데 너무나 지혜롭고 현실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해봐라. 그걸 해봐라. 그것만큼은 꼭 해라. 이게 모든 치유의 핵심인 겁니다.
모든 치유의 핵심인 거예요. 자, 앞서도 지금 그 이화의 송님이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했더니 소설이냐고 하던데요. 당연하죠. 이런 얘기를 아들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을 했다는 건 좋은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표현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걸 표현할 때 소위 말해서 U 메시지, I 메시지가 있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I 메시지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이 믿음받지 못한 청년들 좋은 것처럼 그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가 한 일은 가해자가 풀어야 되고, 응? 나는 피해자고, 이 프레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수동적으로 받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것이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아닌 수준도 있어요. 다행히도 그걸 들어주는 다음은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영원히 이건 풀 수 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렇죠. 내가 나한테 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가 있냐? 가능은 거냐?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의 기법이 너무나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그 아이가 아직 거기에 있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 많은 부모님들 다 각자가 각자의 상처받은 내면이 있는 법입니다.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다 각자가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그 상처를 찌르려고 안간힘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각자가 각자 자신의 내면 아이와 상처를 들어봐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하죠. 내 상처는 꽁꽁 싸매고 상대방의 상처를 자꾸 건드리죠. 서로가 서로를 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죠. 그래서 그럴수록 내가 내 아이를,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었던 것 같고요. 좀 더 마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멋진 조언이었고요. 자, 무언가 이렇게 우리는 저 세상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쪽 세상과 이쪽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레벨업 하려고. 레벨업. 네. 좋아요. 레벨업 하려고 일부러 도전하는 곳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왜 무슨 목적으로 레벨업을 하는 걸까요? 그 레벨업의 방향은 어디인 걸까요? 나라는 존재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아우를 만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랑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었구나.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쌓여요.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런 경우에선 이랬구나, 이런 경우에선 이렇게 했었구나, 근데 내가 이것도 사랑했었네. 아주 좋은 이력이 돼요.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고 지쳐서 그만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한다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삶 중에 편안한 삶은 없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할 만큼 감당이 안 되는 건 너무 다들 심각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차피 끝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끝이 있어요. 그것만 잠깐 견디면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전화 한번 했다면 이제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아, 정말
다들 너무 많이 애쓰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사람 한 사람 너무 장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너무 대단해요. 좋아요. 너무너무 진짜 좋아요. 옆에서 보기에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저걸 해낼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진짜 대단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같이 봐주면 좋겠어요. 좋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 레벨업을 하는 거다,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레벨업 그만하고 싶다, 이런 댓글이 달리죠. 자, 여러분 영성 공부라는 거, 마음 공부라는 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는 것 같아요? 자, 레벨업을 끝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우리는 똑같은 배움을 얻기 위해서 더 힘든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더 쉬운 길을 가기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그렇게 무섭게 하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 공부 안 해서 고생을 꼭 해봐야 하지 않냐 이거죠. 차라리 지금도 공부해서 편한 길 가라 이거죠. 영성 공부라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혜를 전하기 위한 그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쉬운 길을 찾기 위한 길을 찾는 거. 그게 영성 공부의 핵심입니다. 뭐 도 닦고 깨우쳐서 막 득도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까?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감사예요. 사랑이고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자, 우리는 이런 역학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간의 역학을,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체험하려고? 사랑을 체험하려고. 사랑을 체험하려고. 용서를 체험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죠.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기는커녕 미움과 증오를 체험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미움과 더 큰 원망이 필요한 상황들이 자꾸 닥쳐옵니다. 이게 삶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본질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그 용서와 더 큰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세팅인 건데 이 세팅에서 그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가지 않고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길을 가게 되면 그런 미움과 더 큰 증오와 더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지고 나서야 이게 아닌가? 그 길을 가겠냐고요. 그 길을 갈 거냐고요. 좀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배움을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그 공부가 영성 공부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죠. 알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은 내가 내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내 안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정화해 나가는 거. 이게 돼야 상대방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죠.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한데 막 건들기만 해도 막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여기서 사랑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진리와 설명을 하는 게 마음 공부이고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알아요. 그러려고 왔으니까 그 체험을 하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랑이 있었다는 걸 체험하는 거. 그걸 체험하면 이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죠.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구름덩이,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죠.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다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더 그런 험한 길을 가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거니까요.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다 자신에게 필요한 길을 가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더 험한 길로 가는지 편한 길로 가는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이제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택이 숭고하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거고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너무나 감탄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해낼까? 그죠? 너무 장하고 사랑스럽다고 멋있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제대로 알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댓글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모 자식 간의 상처와 애증은 너무나 공통된 주제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한두 마리 말로 그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외면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이런 외로움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결핍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해야죠. 내가 받고 싶었던 걸 이제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작은 생각의 차이 하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걸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꼭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 원리만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 혼자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분명 어딘가에 그 도움을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네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나는 평생 이 괴로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내 믿은 대로 세상에 창조가 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왜? 그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그 희망이, 그 작은 희망이, 그 겨자씨만한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일단 내 안에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가고 그걸 알았다면 그 상처받은 아이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한테 난 뭘 해주고 싶은가, 안아주고 싶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가,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고 싶은가, 그건 본인의 무의식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 알아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런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과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출산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 스스로가 놀라울 만큼 놀라운 지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희망이라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뒷부분 내용은 그냥 쭉 들으면서 끝나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신연구소였고요. 날 추운데 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할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지키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신연구소의 석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만 따로 없이고요.
아, 선생님도 가볍게 했으면 좋겠네요. 가볍게? 네. 아,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실 만큼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자신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혹시 제가 더 주의하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그냥 편안해지는 거. 편안해지는 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남은 삶을 살 현재 얘기 꼭 강조하거나 전한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 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보물상자에 들어있는 보석 함처럼. 이 하나하나의 순간을 만끽해. 얼마나 좋니? 내가 볼 때 너는 너무 예뻐. 이 반짝이는 순간들을 너무 아름답게 잘 누리다 오렴. 그래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미래에 내가 얼마나 멋지고 반짝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손잡고 보시겠어요? 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 한 권을 내요.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대고 많은 사람들 마음에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리게 길이 될 수 있어요. 그것만큼 뿌듯하고 보람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런 아픔들 하나하나 잘 기억해. 나중에 다 글로 풀어서 너 같은 아픔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글 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늘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거예요. 그러실 거죠? 네. 그래요. 그 마음으로 우리 현재 좀 꼭 알아주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지하 단칸방에 나와서 이렇게 공원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런 기분 어때요? 해방감이 느껴져요. 그 해방감 더 깊이 느껴보세요.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제가 5가지 세워 들어갈 거예요.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 크게 하시고 이제 또 오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너무 해방된 느낌이. 좋아요. 너무 잘 됐어요. 오늘 본인에게 좀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이셨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오늘 사실 부모님 입장이 되어서 저한테 메시지 줄 때 진짜로 엄마 아빠가 저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고 사랑하는 그 느낌이 너무 많아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체험하신 거고요. 자, 그 미래의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점이었어요? 막 전 아이를 출산해본 적도 없는데 애기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걸 막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그렇죠. 그래요. 신기했어요. 아니 게 아니라 그 미래의 보에 대해서 그 현재의 보이에게 이렇게 해준 이야기를 좀 말로 해보고 들어보니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그냥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저를 되게 든든하게 옆에 있는 느낌이 진짜 났고 저를 엄청 많이 너그럽게 막 사랑해주는 느낌도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누가 이런 말 해줬겠냐고. 자,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음성을 좀 나눠줄 마음은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지혜로운 답변이 많아서 제가 무릎을 치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미래에 그 에세이를 쓸 때 좋은 소재가 될 거예요. 그죠? 나 꼭 책 써야겠다고 생각해요. 꼭 보내주세요. 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체험하셨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허락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오늘 소감 좀 어떠셨어요? 너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한 이거 예약하고 한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있었던 고민이 해결되기도 했었고 해서 상상밖에 없어 어떡하지 그래요, 했는데 그래요. 막상 오니까 여전히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 문제가 아직도 저한테 있었고 그거를 오늘 그 해방감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잘 지켜서 그래요. 그 아이가 신나게 뛰어노는 그 해방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 그래요. 너무 좋다. 네. 야, 너무 고생하셨고요. 누군데건 가시 찍어드릴 거니까 꼭 한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능수능란해주셔서 그냥 그래요. 잘 들어가시고요.